인천 지역 전세 사기 행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이어서 부평구와 남동구, 심지어 부천까지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4월에 내놓았던 고교 학군제 개편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거리 통학 대책은 물론 지역 의견이 배제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개통이 미뤄졌던 서해선 연장 구간인 소사대곡선이 착공한 지 7년 만인 다음 달 1일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의 전세 사기 행각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이어서 부평구와 남동구, 그리고 부천까지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갭투기 거래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많았던 지역들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이관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 계양경찰서에서도 전세 사기 수사 소식이 있었다고요? 예, 지난 14일 계양경찰서는 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 일가족과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한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약 45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사회초년생과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부동산 분양 대행과 임대 법인 사업자였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또 취득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부인과 딸 또 사위 명의까지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행각에도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A씨가 실소유주인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인과 딸, 사위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A씨 일가가 사들인 주택이 100여 채라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느 지역의 부동산들이었습니까? A씨 일가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부동산들은 인천 부평과 남동구 또 서구에 많았고 경기도 부천시와 안성시에도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전세 보증 사고와 갭투기 거래가 그동안 많았던 것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미추홀구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예, 미추홀구뿐 아니라 지금 부평구, 남동구까지 늘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사실 인천 지역 전세 보증 사고율이 좀 급증하고 있는 사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인천 지역 전세 보증 사고율 현황을 보면 미추홀구가 지난해 11월 이후 30%가 넘는 전세 보증 사고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부평구도 20%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부평구 전세 보증 사고율은 올해 4월 32%까지 올라 26%대였던 미추홀구보다도 당시 높았습니다.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갭 투기가 많았던 도심 쪽으로 확산하는 양상인데요. 역전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당분간 보증금 사고와 더불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려된 것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도시생활주택들 상황입니다. 최근 그 90여 세대가 사는 부평구의 한 도시생활주택의 경우 임대인 한 명이 80여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은 이미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전세 보증보험 관련 보증금 반환 청구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생활주택 전세 계약 중에 상당수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4월 내놓았던 고교 학군제 개편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원거리 통학 대책은 물론 지역 의견이 배제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내놓은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1학군에서 연수구와 남동구를 각각 분리하고 3학군에서는 서구를 알아뵙기를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평 계양이 포함된 2학군과 공동학교군 대상학교 6곳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공동학교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학교 지원 방식을 현행 의무 지원에서 선택 지원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보장하고 통학의 불편은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2006년 현행 3개 학교군 편성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배정 지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먼 거리 통학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거리 통학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부평과 계양이 포함된 2학군의 경우 분리 개편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도 반영이 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 계양 2학군에 대해 분리해야 한다는 학부모 전체 의견이 73.3%입니다. 반대로 유지는 21.7%, 교직원도 분리해야 한다의 71.4%가 현행 유지가 23.8%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군 조정하고 용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 학군 조정 이렇게 안 올리기 이전에 가장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한번 표준으로 하셔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원 방식을 보면 선복수 지원, 후 추첨제로 근거리 배정이 아닌 지망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지망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면 전원 배정하고 나머지는 2지망자 중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망은 18개 지망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 사는 학생은 인근 고등학교가 부족해 멀리 떨어진 중구 제물포고나 부평구 제1고에 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정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쓴 학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거리 통학 대책 부재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문제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계시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난 원인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해결점이 뭔지를 찾으셔야 되고 그 학교별로 학급수라든가 학생 수 이제 그 급당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단은 해서 그런 최소화되도록 그런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학교군 개편안. 하지만 정작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해선 연장 구간인 소사대곡선이 다음 달 1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3분, 낮 시간대 20분입니다. 소사대곡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일산 대곡역까지 18.3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을 맡습니다. 당초 지난 2016년 착공해 2021년 6월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개통이 미루어져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민족 명절 단오를 앞두고 지역마다 단오 축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오는 24일 통진두레 단오제가 열리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진두레 문화센터의 이민수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진두레 문화센터 이민수 팀장입니다. 예, 팀장님, 통진두레 단오제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고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통진두레 단오제는 매년 단오날에 개최되는데요. 올해는 윤달이 껴서 6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단오제는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단오와 지역 문화자원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김포 통진두레놀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포문화재단 통진두레문화센터와 통진두레놀이 보존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이 전통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즐길 거리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김포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 남녀 씨름 경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포 통진 두레놀이 시연, 조선마술사, 말뚝이 병검, 국악 브라스 밴드로 구성한 공연 한마당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군번줄 만들기, 소 코투레 만들기, 창포물 머리 감기,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채로운 전통 예술 체험 한마당도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되는데요. 파전, 김포 막거리를 맛볼 수 있는 전통 주막과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새총 쏘기, 대형 룰렛 체험 같은 현장 이벤트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행사장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행사들 중에 씨름 한마당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신청하신 분들 많나요? 매년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20명, 5학년에서 6학년 20명이 참가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안타깝게도 지난 9일에 오픈하자마자 하루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상금은 남녀 씨름왕 각각 1등에게는 문화상품권 30만 원과 김포금쌀 20kg, 그리고 2등에게는 문화상품권 20만 원과 김포금쌀 10kg, 그리고 3등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과 김포금쌀 4kg의 시상금을 시상할 예정이고요. 성인 남녀 이벤트에서도 많은 상품을 준비해 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이민수 팀장이었습니다. 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이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을 기준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데요.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와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 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의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관내 비상장 법인 507곳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언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또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이달 중 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과세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미신고,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 예고,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